왜 돈 없는 사람일수록 소비를 멈추기 어려울까? 월급날 다음 날 통장이 벌써 바닥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돈이 없을수록 더 자꾸 뭔가를 사고 싶어지는 느낌. 나 왜 이러지? 의지력이 약한 건가? 아닙니다. 이건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지금 굉장히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합리적인 작동이 왜 여러분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에도 이번엔 진짜 아껴야지 다짐했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치킨 시켰고, 쇼핑 앱에서 오늘만 특가 눌렀고, 편의점에서 필요도 없는 거 집어들었고, 그리고 그 뒤에 드는 감정. 아, 또 나 왜 이래? 진짜 의지력이 문제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현상, 왜 유독 여유가 없을 때 더 심해질까요? 돈이 있을 땐 오히려 덜 사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더 사고 싶어지는 충동 구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월급 직전이 월급 직후 대비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팀이 2013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결핍이 인지 능력 자체를 바꾼다. 돈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우리 뇌의 작동 방식 자체가 물리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격 문제도 아니고 의지력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은 이 메커니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해 드릴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나 왜 이러지라는 자책 대신 아, 그래서 그랬구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결핍은 터널을 만들어요. 두 명의 경제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결핍의 경제학. 이 책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돈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터널 모드에 들어가요. 터널 모드란 지금 당장 가장 급한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시야에서 사라지는 상태예요. 월세가 걱정될 때 그 걱정이 머릿속을 꽉 채우잖아요. 다른 중요한 것들, 건강관리, 자기개발, 인간관계, 이게 전부 흐릿해지고 월세 생각만 들어요. 이게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의 인지 자원이 한 곳에 과도하게 쏠렸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걱정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대비 IQ가 13포인트 저하에 해당하는 인지 능력 감소를 보입니다. 이는 하룻밤을 꼬박 세운 것과 동일한 수준의 손상이에요. 이걸 연구팀은 인지 대역폭이라고 불러요. 우리 뇌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총량이 있는데 돈 걱정이 그 대역폭을 잡아먹으면 나머지 판단력, 계획 능력, 자기 조절력이 전부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비유하면 이래요. 배달앱 하나가 배터리 95%를 쓰고 있으면 다른 앱이 다 느려지잖아요. 뇌도 똑같아요. 돈 걱정이라는 앱이 95%를 먹고 있으면 절약하겠다는 앱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터널 모드에서 뇌가 하는 선택이 있어요. 지금 당장 기분 나쁜 걸 없애는 것, 그게 소비예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데 그 불안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를 사는 거라고 뇌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돈이 없어서 더 쓰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건 프리미엄 카드를 쓰는 부자에겐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고요? 그들의 뇌는 돈 걱정이라는 앱을 실행하지 않거든요. 나 왜 이럴까가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터널링이었고 두 번째 메커니즘은 도파민의 역설입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흔히 쾌락 물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도파민은 쾌락이 아니라 기대에 반응하는 물질이에요. 뭔가 좋은 게 올 것 같을 때 분비되는 거예요. 실제로 받았을 때가 아니라 뭔가를 장바구니에 담을 때, 배달앱에서 치킨 고를 때 그 순간 도파민이 팍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받기 전에, 카드 결제 누르기 전에. 그러니까 구매 행위 자체가 이미 보상이 되는 거예요. 도파민 뉴런은 실제 보상이 아닌 예측된 보상의 불확실한 반응일수록 도파민 분비가 더 강해지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것이 쇼핑 앱의 랜덤 특가, 알림이 중독적인 이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이 도파민 회로가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극이 애초에 적기 때문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은 맛있는 식당도 가고 여행도 가고 다양한 경험으로 도파민을 충전해요. 근데 경제적으로 빠듯하면 그 경험들이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뇌는 저렴하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배달앱, 쇼핑앱, 편의점, 이것들이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도파민을 얻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갈망이 커질수록 작은 보상에도 더 강하게 반응하는 상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 현재 편향이에요. 행동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 중 하나예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을 훨씬 더 크게 느껴요. 지금 당장 10,000원을 받을래? 아니면 한 달 후에 12,000원 받을래?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당장 10,000원을 선택해요. 이성적으로는 기다리는 게 맞는데 뇌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결핍 상태에서는 미래 자아가 타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 편향이 결핍 상태에서는 극단적으로 강해져요. 이유가 있어요. 결핍 상태에서는 미래 자체가 불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거라도 즐기자.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미래자아, 연속성 단절이라고도 해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이 어려워져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게 남을 위해 내 돈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건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강하게 작동하는데 지위 소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비교를 멈출 수 없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불안할수록 이 비교 욕구가 더 강해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소비가 나 아직 괜찮아를 증명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OECD 국가 중 한국의 상대적 박탈감 지수는 상위권으로 나왔고, SNS 노출 시간이 길수록 지위 소비 충동이 높아지는 것이 한국 20, 30대 대상 연구에서 반복 확인되었어요. 인스타에서 친구가 맛집 다녀온 거 올라와요. 나도 갈 수 있고 보여줘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누군가 신발 구매 인증 올려요. 나도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 느낌. 이게 과시가 아니에요. 생존 본능이에요. 사회적 존재로서 집단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본능이 소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데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더 소비하는 구조 결핍이 더 많은 결핍을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 이게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 뇌의 기본 설계 때문이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해 볼게요. 첫째, 결핍은 인지 대역폭을 갉아먹어요. 뇌가 돈 걱정에 과부하가 걸려서 다른 판단력이 다 떨어져요. 둘째, 도파민 회로가 더 예민하게 반응해요. 일상의 기쁨이 줄어들수록 소비에서 더 강한 도파민을 원해요. 셋째, 현재 편향이 강해져요. 미래가 불안할수록 지금 이 순간의 쾌락이 더 크게 느껴져요. 넷째, 지위 소비가 생존 본능처럼 작동해요. 아직 나 괜찮아를 증명하는 수단이 소비가 돼요. 그러면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일단 자책이 줄어요. 나 왜 이러지가 아니라 뇌가 이렇게 설계돼 있구나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자책이 줄어야 실제 변화가 시작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소비의 마찰을 만드세요. 터널 모드에서 충동 소비가 일어나는 건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앱 하나 열고 손가락 2번이면 결제가 되니까. 그래서 마찰을 인위적으로 넣는 거예요. 배달앱 폰 2페이지로 옮기기. 카드는 지갑 안쪽에 넣기. 쇼핑앱 알림 전부 끄기. 이게 유치해 보이지만 행동경제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선택지 자체를 설계하면 의지력을 안 써도 되거든요. 두 번째, 도파민을 소비 말고 다른 데서 얻는 구조를 만드세요. 산책, 운동, 친구 만나기, 뭐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쇼핑앱 말고 다른 데서 도파민을 얻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뇌는 계속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인 소비를 선택해요.
세 번째, 미래의 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현재 편향이 강해지는 건 미래 자아가 흐릿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달라져요. 5년 후에 나는 어디서 살고 싶지?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지? 막연하지 않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미래 자아를 위해 지금 뭔가를 하는 게 조금 덜 어색해져요. 오늘 얘기한 게 사실 경제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경제예요. 돈 관리는 숫자 계산이 아니에요. 뇌 관리예요. 그리고 뇌를 이해하면 적어도 자신을 탓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맨 앞에서 이런 말 드렸죠. 뇌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결핍 앞에서 소비하는 건 뇌 입장에서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불안을 줄이고 도파민을 얻고 사회적 지위를 지키는 문제는 그 합리적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결핍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의지력 기르기가 아니에요. 뇌가 다른 선택을 하도록 환경과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돈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지출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나요? 댓글에 있다 또는 없다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충동 소비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도 하나만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만들어 볼게요. 이 영상은 나중에 또 보고 싶어질 수 있어요. 돈이 없을 때, 또 소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한 번 더 보세요. 저장해 두시면 편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악순환을 실제로 끊어낸 사람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